자산가는 어떻게 상속세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상속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포함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초구 서리풀 세무위원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볼 거는 자산가 분들은 어떻게 상속세를 좀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서초구에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제 주택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더라도 상당히 고가의 좀 아파트이신 상태가 많으실 겁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여서 그것에 대한 상속세 고민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그래서 사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세를 어떻게 컨설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저는 상속세 세무조사 기법을 활용을 해서 피상속인하고 상속인 계좌 10년치 내역 검토한다거나 다양한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랄까요? 금융 습관의 문제예요. 상속세에 가장 적합한 금융 습관이 어떤 건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이를 통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그리고 가산세 등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뼈대를 잡아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상식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약간 불효자식 멘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효도하면 상속세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제가 많이 경험하는 케이스인데요. 자녀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부모님의 간병 비용 대주고 생활비 내주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들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지원해주는 돈은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비과세 항목입니다. 말 그대로 부모님에게 내가 준 금액이다 라고 해서 입증해주라, 이거를 부모님이 나에게 빌려간 채무다 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생활비라 간병비, 병원비의 일부일 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곧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 아니면 아버지가 연로하시다 라고 하시면은 아버님의 재산이 많으신가요? 했을 때 아버님 재산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버님이 본인의 자금으로 간병비를 내셔야 된다. 상속세율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이 몇 프로죠? 무려 50%입니다. 50%나 되기 때문에 아버님이 직접 간병비로 본인의 자금을 쓸수록 상속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간병비가 그러면 얼마나 해봤자 얼만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돌봄 서비스 인력 난민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월 간병비는 무려 370만 원이나 됩니다. 평균적으로요. 그리고 이게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 224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자녀 가구 40대와 50대인 자녀 가구 중위소득인 588만 원에 60%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정말 살인적인 간병비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 부모님이 오히려 더 자산이 많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본인의 자금에서 직접 내야지만 미래 상속세를 좀 줄이는 효과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안타깝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와 어머님의 현금 입출금 내역을 혹시 많이들 알고 계신가요? 근데 대부분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현금 입출금 내역을 파악하는 게 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세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억 원, 2년 이내에 5억 원의 현금 인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상속인이 소명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강의 때마다 항상 이런 말씀 드리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지난달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디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당연히 모르죠. 제가 지금 한 달에 얼마 쓰고 한 달에 어디에 돈을 썼는지도 잘 모르는데 본인 것도 망가가는데 하물며 아버지나 어머니 것의 지출액수를 알 수 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하지만 상속세에서는 그런 현금 인출 금액이 있다? 당신이 소명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게 추정 상속재산이에요. 그 금액이 계정에 맞춰가지고 커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월 아버지가, 어머니가 현금 2천만 원어치를 인출했다거나 썼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황당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내가 어디다 쓴지도 모르는 그 자금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자,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간병비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아버지가 자금을 빼서 간병비를 냅니다. 하지만 그 간병비라고 썼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세무서는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미리 살아생전에 간병인에게 이 확인증을 받아서 미리 소명에 대한 것을 대비해 놓으시길 정말 권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병비 월 400만 원에 육박하는데 그렇게 1년 쓰면 엄청난 금액이죠. 거의 5천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부모님이 또 생활비를 현금으로 빼서 쓰는 스타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카드를 쓰게 되면 그 기록이 남으니까 부모님이 여기에 썼구나, 식사비용 쓰셨구나, 여기 놀러 가셨구나, 뭐 이런 게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녀가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상속세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아직까지도 이 현금을 출금해서 쓰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자, 이렇게 반복적인 고액의 간병비나 생활비 등은 웬만해서는 그 자금에 대한 포착을 할 수 있게끔 근거 자료를 꼭 남겨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이런 에피소드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약간 치매 초기라고 한다면 그거를 악용해서 주변에서 돈을 빌려주라, 돈을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진당을 사기당해서 비싸게 사기도 하고요. 산삼을 사기도 하고요. 다단계에 빠져서 이상한 데다 돈 쓰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에 이 마음을 의탁하기 위해서 고액의 기부금을 하기도 하십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기록들 최대한 남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남겨야지만 그게 상속세 세무조사 때 도움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교 기부단체를 하게 된다 그러면 기부금 영수증이라도 제발 살아생전에 발급을 해라 라고 말씀드려요. 주기적으로 연마다 내가 얼마 냈는지 발급받으실 수 있잖아요. 제발 그런 것들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속세는 기간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죠. 치매 같은 증상 언제부터 진단받으신지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뉴스를 봤는데 어떤 연예인분이 46인데 치매 증상을 진단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45세부터 65세까지 발병이 많이 된다고 해요. 이 치매 같은 경우는 처음 접하셨을 때 놀라거나 거부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약을 먹으면 상당히 그 진행 속도를 더디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꼭 섭취를 하시면서 오랜 기간 동안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그 10년간 이상 건강하게 지냈을 때 자녀에게 어떤 식으로 증여를 하면 좋을지를 고민하시는 타이밍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은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 그 다음에 돌아가신 날로부터 5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지금 상속세 개편안이 정부안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의 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내가 지금 약을 먹으면서 이제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연로한 상태가 됐는데 어찌됐든 10년 이내에 혹시나 내가 죽게 됐었을 때는 이 상속인에게 준 자금이 결국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구나 라고 느끼셨다면 상속인 이외의자인, 자,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분들이 있죠. 뭐 사위, 며느리, 그 다음에 손주, 형제인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손주입니다. 손주. 그러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왜냐면 80세 이상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55%가 넘어요. 상속세 신고 인원 비율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이미 거의 5, 60대고 그 자녀들의 손주죠. 말 그대로 손주가 벌써 20, 30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주들이 삶의 터전을 스타트하기 좋게끔 증여를 해주시는 건 어떤가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리고 유일하게 제가 권하는 것 중에 네 번째 플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종신보험 가입하는 것을 좀 권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보험 계약자이면서 보험료 납부자가 자녀고요. 피보험자, 그래서 보험사고가 사망으로 일어난 사람이 이 아버지나 어머니겠죠.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 말 그대로 보험금 수령인이 자녀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과세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온전하게 그것에 대한 종신보험료를 수령을 할 수 있는 거죠.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상속세가 발생하면 서초구에 있는 분들, 지금 아파트 한 채만 있다가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대부분 5억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실 거예요. 1억에나 고액의 상속세가 나오는 건데 부동산 기반의 세금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부동산을 금매로 팔지 않는 이상에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때 종신보험금을 받았을 때 아주 큰 유동성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나이가 이미 부모님이 80대인데 종신보험이 가입이 되냐?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속세를 경험을 하시고 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의 5, 60대 분들이 종신보험을 가입하셔야 돼요. 자녀가 보험 계약자고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전제로요.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보험은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때쯤 상속세 개편되고 뭐 상속세가 얼마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서초구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자산이 좀 높은 편이니까 그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언젠가는 미래에 다양한 법의 개편이 일어나더라도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러기에 왜 자산가는 상속세를 미리미리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영상 한번 찍어봤고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이 서초구청 세무과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